예, 오늘은 그 8월 21일인데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동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특히, 요번에 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강의는 상당히 골장의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특히 동서의학을 융합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는 또 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양오행이라 하지만 음양오행이 동양 따로 놀고 서양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음양은 소립자다. 예, 그리고 소립자는 우리의 주역의 개사전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예. 복귀시대 때부터 해서 주문왕에까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구한말의 김항의 김일부 선생이죠. 정력까지 한번 관심있게 이렇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라는 것은 영양학의 세계이다. 예. 그리고 영양학의 세계가 얼마나 뭐냐면은 현대 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이거를 뭐냐면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골장 체질은 남방과 북방 체질이다. 예, 여기서 이제 이런 제목인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정면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장 체질은 골과 장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골은 북방 체질이고, 장은 남방 체질이라고 제가 앞전에 이미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4빙하기 마지막 빙하기를 약 지금으로부터 12,000년 전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약 9,000년까지, 그러니까 9,000년 전까지 약 3,000년 정도의 시기를 우리가 뭐냐면 방고 한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방고 한인의 시대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시대가 뭐냐면은 우리가 천추 한인 시대라고 했죠. 천추 한인 시대에는 지금으로부터 25,000년 전부터 12,000년 전까지 약 13,000년 동안에 있었던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시기에 이미 뭐냐면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인데요. 이미 타클라마 사막의 천산 분지와 서쪽에 있는 판찰라스 지방 파미르 공원이죠. 얘는 그 당시에 상당히 뭐냐면 천혜에 좋은 뭐냐면은 수자원이 있어서 그 지역이 아주 살기가 좋았고, 그 살기가 좋았던 그 시기의 3,000년 동안의 문화와 문명이 꽃피우게 됐는데요. 특히 이제 이 시기에 이제 발달한 것이 바로 말과 글이 이게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쓰는 말들은 각자의 부족마다 수수만 년이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말과 글로서 뭐냐면은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앞전에도 설명했다시피 천문학과 철학과 그 다음에 지리의
동서 그 음양 오행과 이런 그 것들이 종합이 돼야만이 이 문자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산스크리트가 남방 순다 환인에서 천축 환인을 거쳐서 이 방과 환인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의 실담자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원인이 되었고, 그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는 원인의 영향을 받아서 서쪽에서는 고대 문명이 꽃피우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빙하기를 거치면서 이제 해수면이 이제 상승하고 하강을 이제 반복하면서 우리가 북방과 남방의 이제 정착 생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대체로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는 약 한 3000년, 후 3000년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방고 한인이 시작되는 지금부터 12000년 전에서부터 전 3000년, 12000년 전 후 3000년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이제 남방 체질과 북방 체질이 크게 이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도 자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영양물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과의 끊임없는 투쟁 관계를 걸어오면서 우리의 오늘날의 모습을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양학은 물질의 세계이고, 또 물질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이고, 또 마음의 세계는 몸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양학에 대해서 밀접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양학을 크게 기초 영양소와 뭐냐면 특수 영양소로 나눠 봤어요. 예, 기초 영양소라면 CHON으로 시작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이제 중심이고요. 특수 영양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미네랄, 다른 말로 하면은 미량원소를 말하는 거나 무기질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이거를 이제 필수 기초 영양, 그 다음에 필수 뭐냐면은 균형 영양, 이렇게 이제 또 두 갈래로 나눠 봤고요. 그래서 특수도 마찬가지면은 이제 특수 성분 요법, 그 다음에 특수 성분 기염 성분,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4체질로 뭐냐면은 빠져나가는 토대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는 요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제가 밑에 글로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건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 기초 균형요법이 바로 뭐냐면은 체질로 보면은 이제 골부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필수 물질 균형요법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맞느냐면은 장인에게 부합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 성분 균형요법은 장부인에게 뭐냐면 부합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 성분 기호물질은 장장인에게 부합하다. 예, 이거를 이제 설명을 좀 하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기초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여기에서 가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물입니다. 물. 예, 물. 왜 물이냐? 물은 H2O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수소 두 분자의 산소 한 분자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몸은
모두가 뭐냐면 아주 좋은 뭐냐면은 산소가 결합되지 않으면은 몸이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산소가 매우 원활해서 좋은 공기를 뭐냐면은 환경적으로 맞게 되면은 그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자연치유의 핵심적인 이론이고 이거는 증명된 것입니다. 학술 논문으로도 이미 이거는 밝혀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제 제가 그 설명할 부분은 아까 3번, 4번 특수 물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포고버섯은 뭐냐면은 혈당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요. 성분은 레티날과 구아닐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생강은 해열제에 도움이 되고 진지배럴이고요. 그 다음 수은 뭐냐면 심장과 빈혈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거를 시네몰이고요. 그 다음 구기자는 항지간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성분은 베타인이고요. 우리가 복분자 들어보셨죠? 강장작용에 도움이 되고요. 파토스테린이고요. 오가피는 근육을 강화하고 이거는 성분은 리그닌이고요. 그 다음에 산사자는 뭐냐면 소화촉진을 주고 이미 그다리는 뭐냐면은 이게 성분이고요. 작약, 스트레스성 궤양 억제에 도움이 되고요. 피오오니 플로린이라는 것이 성분이고요. 마늘 잘 아시죠? 항균살균에 도움이 되고 아라신, 그 다음에 결명자라는 것은 콜레스테롤 억제에 되고 메치오닌.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약용이라든지 허브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본초 이런 산야초 기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냐면은 그 성분이 분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예, 이런 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물질을 체질에 어떻게 뭐냐면은 적용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다음에 골장 체질 도표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장 체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주로 이런 특수 성분은 질병을 억제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강장작용을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초영양소의 신경전달 물질의 영향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강회복 속도를 빠르게 진척시킨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이 특수 성분이 부족하고 불균형화되면 건강회복이 아까 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인체가 부조화되어서 인체의 생명 에너지가 이제 생기는 모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특수 성분은 기초 영양소의 신경 전달 물질적 요소를 하고 이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수 성분은 무기질은 그래서 3%예요. 3%. 그러니까 큰 비커의 물 한 컵에 뭐냐면은 잉크 한 방울과 같은 한 방울입니다. 그렇지만 그 잉크 한 방울이 뭐냐면 들어가야만이 포로스름한 물이 되잖아요. 그와 똑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못해서 우리가 생기는 얼굴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게 가장 큰 특색이고요. 그래서 이 골장의학은 바로 영양학의 학문이고 유기적 화학물이 뭐냐면은 원소로 채워져 있는 우리 성분의 뭐냐면은 미네랄이 뭐냐면은 이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수 성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우리가 몸이 허약하다고 해서 몸이 허약해도 해서 특수 성분 있는 보약류만 먹인다면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아까 같이 체질에 따라서 기초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골체질인 경우에는 특수 성분인 보약이 맞지만
특수 성분으로 많이 뭐냐면은 만들어져 있는 장체지는 경우에는 양질의 뭐냐면 기초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을 보강하면서 특수 성분을 투여해야지,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이기에 말씀드리고요. 뭐 다른 문제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골장 채유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골장 채유는 핵심이 심층근막 뼈 언저리에 있는 뼈 장기 깊숙이 굳은 거를 캐내는 기술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뭐냐면은 카이로프라틱이라든지 척추교정, 안마, 그 다음에 전골요법, 재활의학, 지압, 물리치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정맥 표층근막을 뭐냐면은 주물르고 뭐냐면은 하는 외부적인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으로 하는 지압 가지고는 심층근막 깊숙이 근육을 캐기가 어렵고요. 특히 신경혈관, 림프절, 근육, 신경이 엉켜져 있는 엉킴의 단계인 만성에서 태행성에 있는 거기에 이 몸이 굳어져 있는 상태로서는 결코 뭐냐면은 거기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골장 치료에서는 아주 일학과, 그 다음에 주관절학과, 그 다음에 무릎기술, 슬관절합을 이용해서 약 100kg 힘이 뭐냐면 투여되는 기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이 골장 치유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적어 놓냐면 골장 슬관절합은 일명 무릎기술인데 이 무릎기술은 뭐냐면은 동맥 깊숙이 뼈 언저리에 신경, 혈관, 림프절, 근육, 신경이 뭉쳐져 있는 것을 캐내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캐내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 골장은 뭐냐면은 인체에 골이 뭐냐면은 60%의 피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은 장기가 40% 피를 만들기 때문에 골장 의학은 바로 피를 만드는 기술이다. 피를 뭐냐면 재생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맞고요. 그 다음에 피는 바로 영양학이기 때문에 영양학을 공급해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고요. 그 다음에 질병의 원인은 1번 스트레스, 2번 영양불균형, 3번 신체 사용 불균형, 4번 독소, 5번 유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뭐냐면 100kg 힘이 부여되기 때문에 체형이 비틀어지는 것은 거의 완벽하게 뭐냐면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장 이론은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몸속에 들어있는 지방이 이제 축적이 돼 가지고 이러한 것을 이제 지방이 많아져 있는 것을 노란골수라 그러는데 이거를 뭐냐면은 태워서 그러니까 몸에 그거를 태워서 균형 있게 몸의 전신을 뭐냐면 부합함으로 공급함으로써 심장병이라든지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 같은 걸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자, 머리 끝에서 먼저 발끝까지 심혈관계가 움직입니다. 어떤 속도로? KTS 속도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KTS 속도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배꼽 밑에 엉치 뒤에 허리죠. 장골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대동맥이 막혀 가지고 하대로 피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허벅지는 가늘어지고요.
무릎이 뭐냐면은 헐렁거려서 아파오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가 시리고 발목이 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는 뭐냐면은 무종균이라든지 이런 백색균이 자리 잡아서 다리가 근질근질하죠. 이런 것을 떨궈주지 않고서는 이 몸을 뭐냐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안에 굳어져 있는 부분을 떨머물어서 만약에 떨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의 뭐냐면 압력으로 피가 공급이 전신으로 공급이 되는데, 만약에 몸이 안에서 굳어 가지고 그 역할을 뭐냐면은 60% 70%밖에 압력을 받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심혈관계에 불균형이 일어나겠죠. 심혈관계에 불균형이 일어나면 어떻게? 심장에 뭐냐면은 역할의 차이가 일어나겠죠. 그 심장에 일어나는 부분이 어떻게 불균형화 되겠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고혈압이지 않습니까? 당뇨는 무엇입니까? 바로 인체에 몸을 걸러주고 있는 신장에 뭐냐면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몸을 제독을 하지 못합니다. 피부에서 몸을 제독하지 못하고 안에 장기에서 제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췌장과 신장에서 걸려주는 것이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췌장이 망가져서 뭐냐면은 우리가 당뇨병이라 하죠. 그러나 췌장이만 그것이 나빠졌기 때문에 당뇨가 된 것이 아니라 췌장뿐만 아니라 오장육부의 모든 장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러한 오장육부의 역할을 재활 회복만 시킬 수 있다면 당뇨도 잡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학은 약물과 주사요법과 수술요법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생시키고 회복시키고 복원하는데 누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만성병이라 하고 그것을 뭐냐면은 평생 약으로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방식의 사고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강의했지만 내가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첫째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우리가 서양의학, 그 다음에 한방의학, 물리치료, 그 다음에 자연치유. 오늘은 뭐냐면은 골장 체질은 남방과 북방 체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